정리가 끝났고요. 간단하게 책 리뷰도 해볼게요. 그나저나 계속 들고 다녔더니 많이 해졌습니다. 책 표지가 부드러운 질감이라서 촉감도 좋고 자연스럽게 낚는 느낌이에요. 책은 제목처럼 소유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갖지 못한 것, 중산층, 백인, 자본주의 등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에 인용이 하나씩은 있어요. 첫 장부터 이런 인용이 등장합니다. 소비의 욕구는 일종의 욕정이다. 하지만 소비재는 이 욕정을 미끼로 쓸 뿐 그것을 충족시켜주지는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이 궁금해졌어요. 인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미 읽은 반가운 책도 나오고 더 알고 싶어지는 책도 만나게 됩니다. 새로 이사간 동네 골목에서 총격이 있었고 한 엄마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동네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요. 저자인 율라비스는 안전에 대한 그녀의 환상을 향해 우리가 총격 사건을 겪지 않는 삶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느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총격 사건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중세 북부 유럽에서의 서비스인데요. 그 옛날 서비스는 삶의 방식이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 초년의 일부 7에서 15년 동안 하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시종이나 시녀로서 남을 섬긴 뒤에야 스스로 기사나 귀부인이 되었다고 해요. 에리 골린 라이트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람들의 계급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아는가, 누구를 아는가로 나눠진다고도 합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사치품과 필수품의 구분 등 소비가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재 삶에서 사유해볼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해요. 무척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참고로 자료들이 끝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부는 각주로 해당 부분 페이지 아래에 넣었다면 더 보기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유, 소비, 자본, 투자 등 우리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가치관과 태도를 제고합니다. 사유할 수 있으면서 일상과도 연결되는 에세이를 찾으신다면 일독 권해드립니다.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이 책을 접하실 수 있다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사의 회전 완독했습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고 몰입감도 좋아서 즐겁게 읽었어요. 원문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페이지를 넘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번역이었습니다. 나사의 회전은 고전 호러의 대표작 중 하나예요. 유령 이야기인데 이디스 워튼의 작품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디스 워튼과는 문학적 우정을 나눈 사이이기도 해요. 이 소설에는 유령이 등장하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작품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유령을 보는 가정교사와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집에서 이 귀신들을 둘러싼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이 책을 다루려면 결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혹시 원치 않으신다면 남은 구간을 넘겨주세요. 저는 중반부터 소설이 가정교사의 망상이라고 느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가 망상과 현실 중에 어느 쪽이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소설의 전개가 가정교사의 1인칭 시점에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들도 유령을 보는 건가? 헷갈린단 말이죠. 작가의 심리묘사나 스릴 넘치는 진행에 흥미진진 휘말려서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마일스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가정교사의 망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망상의 표를 던지는 분들은 그녀가 마일스를 강하게 끌어안음으로써 아이를 질식시켰다라는 결론으로 정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교사는 보지 못했던 실제 유령을 마지막 순간에 마일스만이 정말로 보게 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측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책의 결말을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이게 상 받고 나서 Turn it up, don't turn it off. Turn me round, put me in my place. From there, I can see it all. So beautiful. The world is turning fast. Got too many plans. But your eyes found mine, and I said, there's a record spinning in my mind. With scratches on the B-side. Your record spinning in my mind. And drop the needle down and dance me to the other side. And from there we can fly into the 80s. Brooklyn to LA. Our hands in the air, our hands in the air. 독서 모임 책이었던 남아있는 나날 리뷰를 짧게 해볼게요. 사실 이 책은 독서 모임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과 수다에서 브리저튼과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어떤 느낌의 책인지만 쓱쓱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읽으면서 메모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주인공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할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쪼개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처럼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참고로 소설 진행 도중 주인공이 독자에게 말을 거는 스타일의 글이에요. 그게 변명이나 자기 호소에 가까워서 작가의 치밀한 설정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저는 의식의 흐름 문체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독자에게 말을 거는 문체도 선호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모임에서는 몰입을 깬다는 의견도 나와서 재미있었습니다. 소설은 영국에서 집사로 살아왔고 살아가는 스티븐스가 옛 동료였던 켄턴을 찾아 여행하는 과정을 그려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사건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줘요. 스티븐스는 영국의 오랜 계급 사회에 빗대어 스스로를 최고의 집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또 그 최고의 집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많은 것을 외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세상도 변하니까 너무 비장하진 말자고 적어놨네요. 선생님들, 잠시 제 메모들 구경하실래요? 챕터의 줄거리나 특이점을 적기도 했네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도 혼잣말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이건 유명한 문장이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영화도 있던데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Drop the needle down and dance me to the other side. And from there we can fly into the 80s, Brooklyn to LA. Our hands in the air, our hands in the air. There's a record spinning in my mind with scratches on my B-side. You're a record spinning in my mind. 설득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설득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 중에서 가장 작가와 닮아 있는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작품이면서 그녀의 실제 삶과도 비슷하거든요. 주인공 애는 웬트워스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원하지만 주위의 반대로 헤어지고 다시 만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작품 속 러셀 부인이라는 인물이 특히 결혼을 반대하는데요. 이 부인은 브리저튼 시리즈의 에거사 댄버리를 떠오르게 해요. 제인 오스틴 작가도 실제로 주변의 반대에 의해 결혼이 무산됩니다.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의 기회가 생기지만 사랑 없는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국 파혼하고 독신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로맨스 소설의 장인이지만 사랑 이야기만이 아닌 19세기 영국 결혼 시장을 비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첫사랑의 풋풋함이 아닌 이별했던 사람들의 재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성숙한 분위기의 작품이에요. 특히 후반부 웬트워스 대령의 편지가 굉장히 쫄깃합니다. 오스틴의 다른 소설 속 주인공들이 젊고 당당하고 발랄했다면
설득의 애는 차분하고 조용한 인내를 가진 점이 특징이에요. 제인 오스틴이 써내려간 어른들의 연애가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교보에서 사왔던 책들인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장바구니가 터질 듯이 담아두고 그 시점에 가장 읽고 싶은 것들을 삽니다. 보통 새 책은 교보에서, 중고는 알라딘을 이용하고요. 사실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 쌓일 때 책 쇼핑으로 기분 전환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산 책을 소개드리면요. 이 부처님 책은 표지에 홀라당 반에 집었습니다. 사실 이런 책 잘 안 사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었나 봐요. 세속에 찌든 영혼을 어떻게라도 닦아보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샀습니다. 이 책은 유유 신간 알림 떴을 때 장바구니에 쏙 넣어뒀던 책이고요. 유유가 또 이런 인문서적 어렵지 않게 잘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민음사 세문전으로 발자크의 신간이 나왔어요. 사교계 이야기라니까 궁금해서 바로 또 샀습니다. 참고로 절판책인 잃어버린 환상도 같이 출간되었습니다. 소제목들만 봐도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갱생한 아가씨, 백만장자의 가슴앓이. 3, 4부는 2권의 내용이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감옥 운동장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일들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일이죠? 또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발자크의 다른 책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고리오 영감과 잃어버린 환상입니다. 굳이 꼭 순서를 맞춰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겹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독서가 더욱 즐겁고 풍성해지실 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선생님들, 이것들이 다 뭐냐면요. 오늘 밤 퇴근런을 위한 준비물들입니다. 말 그대로 뛰어서 퇴근을 하는 건데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그냥 이 퇴근런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예요. 아무튼 그래서 챙겨갈 러닝 용품들인데요. 이 모자는 예전에도 등장했고 여전히 가장 자주 써요. 끈이 이렇게 동그란 조임이라서 달리는 중에 조절 가능하거든요. 혹시 러닝 모자를 사신다면 이렇게 된 거를 추천드려요. 다른 색 모자가 더 있지만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니삭스를 챙기고요. 고글도 챙깁니다. 저는 러닝용품 중에서는 고글을 정말 추천드려요. 낮에 뛰시면 필수일 거고 밤에도 벌레 맞고 눈물 방지하기 좋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다음은 러닝 베스트인데요. 지갑이랑 폰 같은 거를 들고 와야 하니까 챙겨줍니다. 보통은 보급 때문에 장거리 뛸 때만 입어요. 젤은 UMET. 저는 12km 이상 뛸 때만 먹긴 해요. 요거는 포도당 캔디, 물티슈, 또 젤을 먹을 때는 껍데기를 챙겨야 돼서 비닐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젤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버리는 비닐들을 챙겨뒀다가 써요. 요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 레깅스고요. 레깅스는 꼭 포켓 있는 걸로 사세요. 저는 10km 이하로 뛸 때는 벨트나 베스트 없이 이 포켓에 핸드폰이랑 카드만 딱 넣고 뛰거든요. 이게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러닝용품들 퇴근런을 위해서 챙겨갈게요.
퇴근런이다 보니까 산책로를 찾느라 좀 헤맸어요.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7km 정도 뛰고 이제 쿨다운으로 걸어가요. 집까지 총 8km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거리가 적당해서 종종 퇴근런을 해도 괜찮겠어요. 바람이 시원하고 달도 영롱한 밤입니다. 저화질이지만 다들 예쁜 달 보고 주무세요. 다음 영상은 마라톤 영상과 책만 읽는 영상을 각각 하나씩 따로 올려볼까 해요. 밀린 책과 수다가 많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꾸준히 만드는 게 최선 같아요.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